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0년 일본 여행의 최신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입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는 새로운 항공 규정부터 입국 절차 변경과 새로운 관광 명소까지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9가지 최신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더 편하고 더 저렴하고 더 즐거운 일본 여행을 준비해보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 규정 변경입니다. 일본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하실 예정이라면 새로운 항공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르고 출발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수화물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ANA는 기내 반입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 규정을 크게 변경했습니다. 먼저 기내 반입 수화물입니다. 현재는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하는 기내용 가방 흰개와 앞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개인 소지품 흰개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는 개인 소지품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20cm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큰 가방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내 반입 수화물과 개인 소지품의 총 무게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10kg입니다. 다음은 위탁 수화물입니다. 2026년 5월 19일부터 ANA의 무료 수화물 규정이 변경됩니다. 무료 위탁 수화물의 크기 제한은 세변의 합이 158cm까지이며 무료 수화물 개수는 이코노미 클래스 2개, 프리미엄 클래스 3개까지로 제한됩니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발 전 새로운 수화물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본 비자 규정 업데이트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일본 비자 신청 수수료가 약 50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단수 비자는 3,000엔에서 15,000엔,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0,000엔으로 올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이 1978년 이후 한 번도 비자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G7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비자 수수료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인상으로 다른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비자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호주 등 74개 국가와 지역의 국민은 단기 관광이라면 비자 없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가능 기간과 입국 조건은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일본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짓 재팬 웹 최신 정보입니다. 일본은 세관 신고를 완전 전자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짓 재팬 웹을 이용하지 않아도 일본에 도착한 뒤 종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종이 세관 신고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이름과 주소,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며 등록한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를 세관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아직은 몇 년 남았지만 저는 지금부터 비짓 재팬 웹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비짓 재팬 웹을 이용하면 입국 심사와 세관 심사의 전용 레인을 이용할 수 있어 공항에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비짓 재팬 웹 사용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일본 여행 전에 꼭 확인하시고 더욱 편하게 일본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후지산 등반 규정 변경입니다. 일본에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히는 후지산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 전에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최고봉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후지산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버투어리즘과 안전 문제로 인해 등산객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여러 가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공식 등산 일정과 함께 모든 등산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중요한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등산 시즌은 7월 초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등산 코스에 따라 개방일이 7월 1일 또는 7월 10일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하실 루트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가지 주요 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상의 이유로 등산객의 입산 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산장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인기 있는 요시다 루트는 하루 등산객 수가 4,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셋째, 모든 루트에서는 1인당 4,000엔의 입산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요시다 루트는 공식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 외 루트는 후지 나비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후지산 등반청 최신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오다이바 건담 마지막 기회입니다. 건담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도쿄 오다이바에 위치한 실물 크기 건담 동상이 2026년 8월 말을 끝으로 철거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전될지 혹은 새로운 건담으로 교체될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으며 이후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철거된다면 일본에 남는 실물 크기 건담은 단 한 기만 남게 됩니다. 그 건담은 규슈 지방 후쿠오카현의 나라포트 후쿠오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거대한 건담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여행 계획을 서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추천 명소가 있습니다. 도쿄 도청에서는 건담을 테마로 한 무료 프로젝션 매핑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관람했는데 마치 건담 세계 속에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보면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 됩니다. 간담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일본 태풍 시즌입니다. 일본을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태풍 시즌에 대해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은 보통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음 태풍은 언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실제로 태풍이 언제 발생할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여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태풍의 경로는 보통 며칠 전부터 예측되고 추적되므로 여행 중에는 날씨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향의 정도는 가벼운 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강한 태풍의 경우 야외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전철과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며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호텔에서 하루 이상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과 물을 준비해두고 여행 일정에 여유를 두며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가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환산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일본 여름 여행 주의사항입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일본을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입니다. 일본의 여름은 매우 더워서 기온이 섭씨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여행자들이 놀라는 것은 높은 습도입니다.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 관광만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혼잡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은 일본 여름 휴가의 절정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과 학생들이 전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기 관광지, 공항, 신칸센은 평소보다 훨씬 붐빕니다. 셋째는 가격입니다. 오봉 기간에는 항공권과 호텔 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호텔이라도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일본을 여행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계절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전통적인 여름 축제가 열리고 아름다운 해변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본 여름의 매력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포켓몬 팬 희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시는 포켓몬 팬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도쿄에 위치한 두 곳의 인기 포켓몬 관련 시설이 2026년에 다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포켓몬 센터 메가 도쿄와 인접한 피카츄 스위치입니다. 이 시설은 2026년 9월경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시설은 2026년 3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6개월 만에 다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포켓몬 센터로 한정 상품도 많아 포켓몬 팬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도쿄의 포켓몬 카페가 6월 17일에 영업을 재개했다는 점입니다. 이 카페는 리뉴얼을 위해 3월부터 휴업했으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예약이 강력히 권장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인기가 높아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꽉 찼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취소로 인해 방문 직전에 자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켓몬 팬이라면 일본 여행 이르전에 꼭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세계 최초 포켓몬 공항입니다. 포켓몬 팬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매우 특별한 새로운 관광지가 등장합니다. 일본 호쿠리쿠 지역의 관문인 이시카와현에 세계 최초의 포켓몬 테마 공항이 오픈합니다. 이 특별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작되며 2029년 9월 30일까지 한정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항 곳곳에서는 포켓몬을 테마로 한 다양한 장식과 특별 전시를 즐길 수 있으며 피카츄로 가득한 전망 데크와 현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굿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포켓몬 이벤트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은 2024년 1월 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이 포켓몬 공항 프로젝트는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복구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켓몬 팬은 물론 일본의 새로운 매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시카와현을 방문할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